실버피크입니다. 지금 증시가 굉장히 강하죠. 이번 주에 몇 프로를 올린 거냐면 4.95%가 올랐는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많이 오른 주간이었고, 이렇게 증시가 5% 가까이 오르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일주일에 5%를 올리는 게 또 언제 있었냐면 이때 4월 관세 반등할 때 한두 번 정도 있었고, 그리고 작년 8월 달에 엔캐리로 강한 반등이 일어났을 때 이때도 5% 정도 올렸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락을 간 상태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올 때 이때 5% 주간으로 올리는 일이 몇 번 있었고, 4월 관세랑 8월 때 엔캐리 때 그거 아니고 뭐 이런 봉이나 이런 장대 양봉들 있잖아요. 여기 있는 장대 양봉은 3.5%짜리고 여기도 5.5%짜리 장대 양봉인데, 근데 흔하게 나타나는 일은 아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얘가 7월이고 얘가 11월이잖아요. 그래서 최근 1, 2년 정도를 미루어 봤을 때 이렇게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거는 한 3, 4개월에 한 번 정도 있는 그런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번 주 반등이 꽤나 셌는데, 근데 이렇게 반등이 센 경우에는 GBT 시그널이 온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제가 이거 게시물에도 써드렸는데, 증시가 이번 주에 강하게 올라오면서 GBT 시그널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마지막으로 언제 시그널이 잡혔냐면 4월 관세 반등장에서 한번 잡혔거든요. 근데 이렇게 GBT 시그널이 잡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GBT 시그널이 잡힌 이후에 수익률이 나오게 되는데, 대부분 1년까지는 시그널이 발동된 이후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더라. 근데 이게 아직 시그널이 켜진 거는 아니고 이게 보시면은 켜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증시가 반등을 다음 주에도 강하게 해서 켜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풀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뭔가 손절을 짧게 잡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조금 더 러프하게 스윙 관점에서 떨롱 이거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GBT 시그널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이게 잘 안 켜지는 시그널이에요. 이게 세계 2차 대전 때부터 나온 시그널인데, 보시면 여기 1950년도부터 시그널이 떴고 50년도부터 지금까지 75년 정도 역사를 가진 지표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17번 켜졌고, 이번까지 만약에 켜진다라고 하면은 18번째 켜지는 건데 1년 뒤에 수익일 확률이 100% 확률이었다. 그래서 잘 안 켜지는 시그널인 거는 맞는데 한번 켜지면은 정확도가 높은 지표 중에 하나니까, 만약에 이 시그널이 켜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좀 떨론 관점에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그널이 켜지게 되면은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거의 반대급간에 있는 게 제가 하락장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힌덴부르크 오벤 시그널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힌덴부르크 오벤 시그널은 켜지지 않았고, 이 친구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연속으로 뜬 다음에 여기서 꽤 큰 하락을 했고, 여기 처음 시그널 떴을 때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서 저점까지 대략 한 5% 정도 조정이 나왔다. 그래서 힌덴부르크 오멘 시그널로 인한 하락은 이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힌덴부르크를 보기보다는 GBT 시그널로 증시가 앞으로는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조금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전히 꼬롬한 게 남아있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해지를 걸어두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꼬롬한 게 뭐가 있었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로 빅스가 너무 많이 낮아졌고, 그리고 두 번째 거래량인데, 빅스가 너무 많이 낮아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 주 빅스를 보시면은 이거 날봉이고, 자, 이때 11% 뺐고 그 다음날 12% 뺐고 그 다음날 또 9.5% 뺐고 그리고 7% 뺐고 5% 빼면서 이번 주에 30% 넘게 뺐거든요, 빅스가. 근데 이렇게 빅스가 10% 이상 레드 마감이면은 그 다음날 증시는 레드 마감 하잖아요, 거꾸로 가니까. 근데 이번 주는 빅스룰 이거 확률도 80%짜리인데 전부 다 무시하고 로우 볼륨으로 올린 점, 이게 약간 좀 꼬롬해가지고 다음 주에 찐 무빙이 나올 것 같은데, 찐 무빙이 있기 전까지는 이 빅스가 최근에 너무 급격하게 빠진 것 때문에 한 번은 빅스가 위로 올라가면서 반등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면 빅스가 차트 논리가 나름 들어맞는 녀석 중에 하나거든요. 빅스에도 지지선이 있고 저항선이 있고 더블 탑, 더블 바텀 이런 논리가 다 들어봤는데, 빅스가 이번 주에 좀 과하게 빠졌기 때문에 30% 이상 빠진 적이 사실 역사적으로 몇 번 없거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30% 이상 한 주에 빠졌으면은 그 다음 주에 증시에 풀백이 있었다라는 통계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카더라로 들은 거라서 검증이 되면은 다시 월요일이라든지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것 때문에 빅스가 며칠 연속 빅스를 계속 무시하고 로우 볼륨으로 증시 꾸역꾸역 올린 거, 이것 때문에 풀백은 어느 정도 있을 거다라고 보여줘서 해지는 계속 걸어 놓겠지만 GBT 시그널 그리고 금리 인하 그리고 US10Y 움직임이 괜찮고,
뭐 일본 금리 이것도 아직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미루어 보면은 증시의 상방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GBT 시그널만 조금 온 되면은 떨롱 관점에서 앞으로 증시를 대하면 될 것 같고, 이러면은 장이 좀 쉬워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시황표는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중요한 거는 증시는 상방의 힘이 강한 거는 맞지만 한번 풀백 정도는 올 시기가 왔기 때문에 해지 들고 간다. 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얘기 잠깐 하면은 비트랑 이더리움, 얘도 약간 좀 꼬롬한 것 중에 하나인데, 비트가 이거 일봉이거든요. 여기가 94.4K거든요 정확하게. 근데 여기를 못 찍고 93K 정도까지만 올리고 빼는 점, 물론 아직 5일선 11선 위에 있기 때문에 반등을 할 수 있기는 한데, 근데 얘가 어제 이런데 안착을 해서 놀았으면 더 좋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그림도 안 나왔고, 그리고 91.4K 여기서도 리젝이 나오고 있는 거, 이런 거는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트도 지금 증시 상황이 엄청 불리시한 거에 비해서는 약간 좀 꼬롬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얘를 결국에 4시간봉 상에서 보면은 제 이동평균선을 나름 모아주려고 하고 있고, 1시간봉 상에서 봐도 이평선을 이렇게 살짝 모으고 이거 모은 것 때문에 펌핑이 나온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얘 움직임이 뭐가 나빠 보이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근데 이런데 위에 올라왔으면은 더 확실한 컨펌이 됐을 것 같은데, 이것도 약간 꼬롬한 이유 중에 하나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주봉이랑 달봉이 뽑히려면 며칠 더 걸리기 때문에 이거 뽑히면은 제가 월요일날 다시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여기 3085 구간, 0.786 구간에서 계속 저항을 맞으면서 못 들어주고 있는 것도 그렇게 막 좋은 액션은 아니죠. 근데 이제 반면에 스파이를 조금 보면은, 스파이가 원래 이 좁은 추세 있잖아요. 이 좁은 추세로 계속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가 이번에 휩소가 나왔는데, 이거를 제가 주봉상에서 찍어드린 라인이에요. 이 bit각 채널, 이거를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계속 보여드렸던 것 같거든요. 이거를 한 6월, 5월 이때부터. 이게 장기 bit각 채널이기 때문에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번에 여기서 딱 맞고 지지가 잘 나왔죠. 이 밑에 하단 맞고 지지가 잘 나왔고, 날봉에서 봤을 때 이 채널 안에 다시 들어온 거, 이런 것도 보면은 지금 꼬름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스파이 그리고 QQQ 이런 거 셋업이 나 증시 고점 찍으러 갈래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차트 모양이. 그래서 또 이런 것 때문에 롱을 또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장이 혼란스러운 게 몇 가지 있어서, 이때 하락할 때는 솔직히 너무 명확했거든요, 하락 시그널이. 근데 지금은 상승 시그널도 잡혀 있고, 근데 반면에 하락 시그널도 같이 잡혀 있기 때문에 장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장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근데 아무튼 간에 스파이도 이 좁은 추세선 여기 다시 올려놨고, 여기 지지까지 체크가 잘 되었고, 그리고 QQQ도 보면은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이 박스, 여기 박스에서도 잘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원래 관점이 뭐였냐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이렇게 밑으로 원웨이로 빠지는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 채널 근처에서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고, 채널 근처에서 지지가 나오면은 얘는 다시 채널 상단까지 가는 무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딱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중간중간에 매도를 한 게, 제가 사실 저점을 여기서 되게 잘 잡았잖아요, 금요일 날. 저번 주 금요일이었나? 그때 되게 잘 잡았던 것 같은데, 근데 계속 올라갈 때 매도를 했었던 게 1시그마 상단이었기도 했고, 그리고 맥스페인 이거랑도 괴리가 너무 크기도 했고, 그리고 볼륨도 너무 적었고, 이런 이유에서 저는 이제 올라갈 때마다 매도를 했었는데, 근데 호가창 비워져 있을 때 그냥 리테일들이 펌핑 시켜서 막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안정적인 자리에서 사느냐고 이번에 매수를 이번 주 종가에 하게 됐는데, 근데 안정적으로 그냥 시그마 무빙 다 터진 거 보고 나서 하는 게 차라리 더 낫다라고 보고 이제 매수를 한 거고. 근데 QQQ도 이거 원웨이로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해도 지금 좀 걱정이 되는 게, 얘네들은 이제 달봉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달봉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행잉맨처럼 이렇게 나왔거든요. 위에 밑골이 되게 길고 음봉으로 떴는데, 이거를 피보나치로 찍어보면은 0.382 구간까지 캔들이 지금 올라가서 마감이 됐어요. 밑꼬리가 엄청 길죠 지금. 그래서 밑골이 이렇게 긴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좀 어떤 식으로 해석하면 좋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저항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주가가 이렇게 막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얘가 여기서 막혔어요. 막히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음봉이 막 이렇게 떴습니다. 이렇게 막 사정없이 내려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왔을 때 봉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윗꼬리가 긴 음봉 이렇게 나올 거고, 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다시 이런 식으로 좀 말아 올려서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가 반대로 똑같이 음봉이기는 한데 위에서 이렇게 몸통이 마감된 이런 캔들이 뜨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안 좋고 이거는 좋다. 왜냐면 이거는 지지에서 말아 올렸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근데 이거 두 개가 다 고점에서 뜨면은 안 좋게 봐야 돼요. 왜냐면 고점에서 이런 캔들이 떴다라고 하는 거는 얘는 저항이 너무 강하다. 나 안 갈래 이거고, 이 밑꼬리 긴 캔들은 위로 더 이상 못 가겠어. 나 그냥 지지는 확인됐는데 위로 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야라는 거예요. 왜냐면 고가 도전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좀 안 좋게 보는 게 맞는데, 근데 달봉에서 지금 이런 캔들이 떴거든요. 다시 달봉으로 넘어가면은 고가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지지만 확인한 이런 봉이 떴는데, 이러면은 제가 계속 거듭 강조 말씀드리다시피 이거 밑꼬리를 잡아 먹으러 가는 수가 있다. 여기서 뭐 음봉으로 이런 식으로 밑꼬리를 잡아먹는 수가 있으니까 이거 좀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 상단 친다라고 하더라도 하락을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해지는 저는 좀 들고 갈 예정입니다. 네, 비슷한 예시가 이때도 있긴 했네요. 이때도 밑꼬리 길게 단 음봉이 나왔는데 다시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이게 달봉으로 보니까 봉 스케일이 작아 보이는데 찍어서 보면은 여기서 밑에까지 10%짜리 하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꼬리가 긴 캔들은 언제 좀 좋냐면 이런 식으로 좀 모닝스타가 세트로 떠주던가, 아니면은 하락하던 와중에 이렇게 올리거나, 이런 봉이 좀 괜찮은 밑꼬리가 긴 봉이지, 상승을 하는데 이렇게 밑꼬리가 긴 음봉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개별 주식 얘기는 월요일 날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시간이 좀 남아서 오늘 1시그마 그거 잠깐만 말씀을 또 드리면은, 그거 어떻게 구하냐고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여러분 직접 한번 구해 보시라고 제가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일단 무료로 구하기 제일 만만한 게 위불이거든요. 자, 위불에 들어갑니다. 위불에 들어가면은 여기 옆에 옵션 트레이더라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QQQ 심볼을 여기다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에 옵션 체인이 이렇게 뜨거든요. 자, 그러면은 다음 주 만기가 12월 5일이잖아요. 12월 5일을 클릭 하면은 12월 5일 만기 맞춰서 이렇게 뜨고, 이 라스트 가격 있죠? 이거를 보면 되는데, 이 종가랑 한틱 OTM 라스트 가격을 더하고 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틱 위 OTM 콜은 5.05 그리고 풋은 5.17이죠. 그래서 5.05에서 5.17 이거를 더하면은 10 10.22불짜리 무빙이고, 이거를 지금 가격이 619.25잖아요 종가가. 그럼 여기선 더해주고 여기선 이렇게 빼줍니다. 그러면은 대략 10불이다라고 보면은 609에서부터 630 이 정도가 다음 주 1시그마 범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옵션 라스트 가격이 거래소마다 약간 다를 수 있거든요. 플랫폼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QQQ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불 정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긴 한데, 근데 이거는 사실 무시해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어디서 하든 다 비슷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시그마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그래서 본인들이 좋아하는 주식들 내가 계속 안 알려준다, 실버픽한테 물어봐도 답장이 없다 하시면은 제가 방금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클로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 많아서 오클로 이제 실습으로 마지막으로 해보면은 얘도 한틱 위 OTM 4.49 라스트가, 그리고 풋은 4.25죠. 이거 두 개 더하면은 8.659, 이거를 종가 91.38에 더하고 빼준다. 여기서 8.65 빼면은 S 8.65 하면은 3 0 13 7 8 8이 아니라 2 그리고 8, 그래서 82.73 이게 하단이고, 상단은 이거 더하면은 여기 3 0 0 10 그래서 100.03 이렇게까지가 오클로의 다음 주 1시그마 범위가 되는 거고, 변동이 꽤 크네요. 거의 한 10% 가까운 변동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월요일 날에 개별주들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테슬라, 엔비디아, 오라클 뭐 이런 거 등등등 말씀을 드릴 건데, 근데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오라클 이거 아무리 봐도 12월 8일 기점으로 올릴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프라이스 액션이 막 그렇게 좋지가 못해가지고 그 막 조금씩 손절하고 조금씩 익절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거 좀 좋은 자리가 나오거나 이러면은 좀 소량이라도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들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